강화된 재외동포 2세 제도를 바로잡기 위한 운동이 뉴욕에서 시작됐습니다. 우울증으로 딸을 잃은 아버지가 딸의 이름으로 우울증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호흡기 바이러스 엔테로 감염 환자가 뉴욕에서도 발생했습니다. 한국 입국 시 면세 한도를 위반해 적발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 임금 인상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미국에서 태어난 한인 2세들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 재외국민 2세 자격 요건이 강화됐습니다. 미국 내 한인 남성들의 자유로운 한국 방문을 장려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가 오히려 이들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됐습니다. 박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인 2세들의 한국 방문을 사실상 제한하는 재외동포 2세 제도를 바로잡기 위한 운동이 뉴욕에서 시작됐습니다. 뉴욕 한인직능단체협의회 김영진 의장은 미국 내 한인 2세 남성들의 자유로운 한국 방문을 장려해야 될 재외국민 2세 병역법이 오히려 그들의 발목을 붙잡고 있다면서 안타까움을 나타냈습니다. 방송을 들으신 분들, 피해 사례가 있으신 분들은 저희들한테 연락을 주시면은 저희들이 그 피해 사례를 모으는 대로 한국에 가서 어필을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외국민 2세 제도는 미국 출생으로 인한 선천적 복수국적제와 병역법 규정으로 인해 자유로운 한국 방문이 불가능한 한인 2세들을 위해 만들어진 병역법입니다. 하지만 병무청이 자체적으로 재외국민 2세 자격 요건을 대폭 강화시켜 한인 2세들의 한국 방문이 사실상 더 힘들어졌습니다. 실제로 재외국민이 한국에서 3년 이상 거주할 시 시민권에 상관없이 국방의 의무가 주어지고 60일 이상 한국을 방문할 시 재외국민 2세 자격이 박탈되는 등 미국 내 한인 2세 남성들을 위한 한국 방문의 폭이 좁아졌습니다. 복수국적을 인정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한국은 절대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수국적을 이렇게 악용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사실상 우리가 복수국적, 선천적 복수국적 진짜 애매한 겁니다. 그 부분 분명한데도 복수국적을 선천적으로 부여하는 것 자체가 모순입니다. 김영진 의장은 조만간 전미주를 대상으로 하는 선천적 복수국적법 개정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다고 밝히며 이번 문제는 이민자 1세대가 2세대를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며 강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KBN 뉴스 박민기입니다. 미주 한인 10명 중 6명은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느낄 정도의 우울증을 겪은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의료기관을 찾아 상담이나 치료를 받는 비율은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울증으로 딸을 잃은 아버지가 재단을 설립해 우울증 치료 장려와 자살 방지에 나섰습니다. 금홍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금요일 뉴저지 인그루드에 위치한 한 병원입니다. 지난 1월 우울증으로 인해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자신의 딸에 대한 상담을 정신과 전문의와 이어나갑니다. 우울증으로 딸을 잃은 아버지는 딸의 이름을 딴 에스더 하 재단을 설립하고 음악과 이야기가 하나가 되는 톡톡 힐링 콘서트를 열어 우울증 치료와 자살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80% 이상, 90%까지는 회복이 됩니다. 저도 그걸 많이 봐왔고요. 근데 왜 우리 아이만큼은 그랬을까? 아직도 의문점이 듭니다. 힐링 콘서트는 기존 딱딱한 분위기의 형식에서 벗어나 우울증으로 고통받던 가족들의 실제 이야기를 음악과 함께 자연스럽게 풀어나갔습니다. 한 사람이 우울증이 있다고 그러면 우울증이라는 병명은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그냥 약 먹고 그러면 뭐 이렇게 간단하게 무책임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그 우울증이라는 병명보다는 어떤 사람이냐 그게 중요한데 그게 오리무중일 때가 참 많습니다. 미국 내 아시안 중 우울증이나 기타 정신질환 등으로 인한 한인의 자살률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인 전체의 60%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을 만큼 심각한 수준이지만 이를 쉬쉬하기 급급해 증세를 악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문가들은 몇 번의 치료만으로도 완치될 수 있는 가벼운 증세도 악화시켜 자살과 같은 심각한 상황에 이를 수 있다고 설명하며 전문의를 찾아 치료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
뉴저지의 한 지역 태권도장이 태권도의 저변 확대와 지역사회의 사랑의 나눔을 전파하기 위한 태권도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수익금 전액은 암 퇴치와 예방에 쓰여집니다. 주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로 창립 24주년을 맞는 뉴저지 저지시티의 장스타 태권도. 그동안 태권도를 통한 한국 문화 알리기는 물론 지역 내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무료 태권도 교육과 무술을 통한 예의범절 교육 등 다양한 지역 봉사를 해왔습니다. 특히 올해는 태권도 시범 행사에서 나오는 수익금을 암 퇴치와 예방을 위해 뉴저지 홀리네임병원 한인 메디컬 프로그램에 기부할 계획입니다. 그분들한테 삶의 의지와 또 살아나가는 그 가족들의 누군가가 생각해 준다는 그러한 그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저희 그 많은 학생들과 저희 스태프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 저녁 7시 뉴저지 로다이에 위치한 펠리시안 컬리지에서 열리는 시범 행사는 500여 명의 단원들이 참가해 단체 품새와 격파, 겨루기, 호신술 등 멋진 태권도 시범을 선보입니다. 지난 1990년 뉴저지 저지시티에 처음 문을 연 장스타 태권도는 현재 4곳의 도장을 운영 중이며 장승길 관장은 지난 2012년 저지시티 주간 레전드 오브 어워드를 수상한 대표적인 한인 태권도인입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캐서린 도노반 뉴저지 버겐 카운티장, 윤여태 저지시티 시의원, 앤서니 수아레즈 리치필드 시장 등 정치인 10여 명이 찾아 격려합니다. KBN 뉴스 주성훈입니다. 미국 10개 주에서 이미 수천 명의 감염자를 발생시킨 호흡기 바이러스가 뉴욕까지 번졌습니다. 특히 어린이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데 환절기의 개학 시즌까지 겹쳐서 우려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뉴욕주 정부는 지난 12일 주내에서 12건의 엔테로바이러스 감염 사례가 발생했다며 바이러스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감염 환자들은 모두 어린이들로 주로 중부 지역과 올바니 인근에서 발생했고 현재 환자들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엔테로바이러스는 최근 콜로라도와 노스캐롤라이나, 조지아주 등 이미 10개 주에서 수천 명의 감염자를 발생시키며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캔자스시리의 한 병원에서는 300명 이상의 감염 환자가 발생했고 일리노이주의 한 병원도 감염 환자가 70명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심한 기침과 함께 오한과 고열, 호흡곤란 등의 증세를 보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이 발견되지 않은 데다 특별한 치료법도 없기 때문에 확산이 더욱 우려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천식을 앓고 있거나 평소 알러지가 있는 어린아이에게는 엔테로바이러스가 치명적이라며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손을 자주 씻고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미국 내 제2보험사인 가이코사가 한인 통증병원 운영자와 물리치료사 등 20명을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이 보험 사기로 약 10년간 부당 이득을 챙겨왔다는 주장입니다. 가이코사는 지난 10일 뉴욕 동부 연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하고 퀸즈와 롱아일랜드, 브루클린 등지에서 통증병원 3곳을 운영하는 한인 박모 씨와 강모 카이로프랙터, 또 타인종 의료진 10여 명을 보험 사기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소장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0여 년간 노폴트 보험 조항 등을 악용해 의료비를 과다 혹은 허위 청구하는 방식으로 부당 이득을 챙겨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교통사고 환자 진료 시 5분에서 10분 동안 면담을 한 뒤 이를 60분으로 늘리거나 통증과 전혀 상관없는 부위에 검사를 진행하고 불필요한 치료를 장기간 매주 반복했습니다. 또 전문 분야가 다른 병원에 환자를 소개하는 방식으로 주고받아 의료 비용을 부풀린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가이코사는 특히 박 씨가 자신이 운영하는 통증병원 외 다른 의사와 물리치료사가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약 10개의 병원을 사실상 컨트롤하면서 조직적인 의료 사기를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 박 씨는 자신의 병원에 근무하는 한인 물리치료사인 김 씨 등과 함께 타인종 의사가 운영하는 병원 등의 우편 사서함을 관리하고 가이코사에 돈을 청구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이코사는 이번 소송을 위해 사설 수사원을 고용해 직접 해당 환자 수십 명을 면담하고 경찰이 최초 작성한 교통사고 리포트를 열람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이 병원이 가이코사에 과다 의료비를 청구한 것으로 의심된 교통사고 환자의 리포트에는 최초 교통사고 시 차량에 손상이 전혀 없었고 부상도 전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 입국 시 면세 한도 위반으로 적발돼 과세된 금액이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국관세청은 앞으로 세관 검사를 더 강화할 계획입니다. 한국관세청은 지난 5일부터 면세품 휴대 한도가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여행객들의 휴대품에 대한 세관 검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관세청의 자료에 따르면 해외 여행자가 한국 입국 시 면세한도 규정 위반으로 적발 과세된 금액은 2011년 1,490만 달러, 2012년 1,947만 달러, 지난해에는 2,671만 달러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3,000달러 이상의 고액 면세한도 위반으로 적발 과세한 금액은 2011년 893건 79만 달러, 2012년 1,906건 151만 달러, 2013년 3,629건 325만 달러로 늘어났습니다. 올해는 지난 7월까지 총 349만 달러에 달해 이미 지난해 수치를 넘어섰습니다. 관세청은 특히 뉴욕이나 LA 등 유명 사핑 지역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에 대해서는 집중 검사를 실시하고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세청 한 관계자는 해외 여행객 증가와 면세한도 상향 조정에 따라 고가의 미신고 물품 반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여행자 휴대폰 검사를 강화하라는 지적이 나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물가 높기로 유명한 뉴욕주지만 주내 레스토랑 근로자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겨우 $5입니다. 뉴욕주가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위해 임금 인상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뉴욕주 임금위원회가 레스토랑 등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최저임금 인상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가 직접 임명한 임금위원회 위원들은 오늘부터 본격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현재 뉴욕주에서 팁에 의존해 생활하는 근로자들은 약 23만 명에 달하고 특히 레스토랑 근로자는 이 중 4분의 3을 차지합니다. 하지만 이들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5에 머물러 있습니다. 지난해 쿠오모 주지사와 주의회가 2015년까지 최저임금을 $9로 인상하기로 합의한 이래 오른 적이 없는 금액입니다. 실제로 맨하튼에 있는 피자 레스토랑에서 일하는 한 종업원은 시간당 $6 40센트를 받고 여기에 팁을 포함하면 일주일에 $250가량을 번다며 렌트와 생활비를 감당하기 힘든 수준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뉴저지 주민 10명 중 4명은 기본적인 생계를 이어가는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저소득층으로 분류되지 않아도 소득이 턱없이 부족한 가구가 40%에 달합니다. 비영리 단체 유나이티드 웨이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2년 뉴저지주 가구의 38%가 겨우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일을 하고 있지만 자산과 소득이 제한적인 가구 비율이 지난 2007년 24%에 비해 10% 이상 급증한 수치입니다. 현재 저소득층은 4인 가족 기준으로 연소득이 $22,811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이들이 기본적인 생활을 하는 데는 이 3배인 $61,200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때문에 저소득층으로 분류되지 않아도 금전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가 많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지난 2007년에서 2012년 물가 상승으로 생계를 위한 비용이 19% 늘어난 데다 뉴저지주의 고소득 직종 일자리 부족이 이와 같은 결과를 가져왔다고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뉴저지 전체 일자리 중 연소득 $4만 미만인 일자리가 5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4인 가족 기준 기본 생계비에서 타가 비용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주거비와 식비가 뒤를 이었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